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0월 18일입니다.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보도가 났어요. 예, 이제 트럼프와 푸틴 간에 나온 보도인데, 제목에서 이제 이 제목이죠.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못 보낸다. 저도 뭐 보낼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국면을 이해하면 너무나 쉬운 거고요. 젤렌스키는 휴전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죠. 왜냐하면 푸틴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밀어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연막탄을 계속 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 맥락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미 금년 초에 러시아를 내부를 뭐 3,400km 또는 5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 제공을 중단했지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많이 활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F-16 미국이 제공한 전투기에 아마 전자전 기능인가 하여튼 몇 가지 기능을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맥락의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죠.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데미지를 주지 마라. 자, 이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토마호크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건 뭐 한번 그냥 확인한 것이고, 그가 블러핑을 했다는 것을, 되려 중요한 것은 이거 국내 뉴스는 아직 보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제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통화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2시간 반. 그리고 오늘 이제 젤렌스키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만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젤렌스키한테 해준 이야기는 푸틴과 협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푸틴하고 2주 내에 아마 헝가리로 좀 추정이 돼요.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근데 그런 발표가 난 시점에 타스 통신에 푸틴의 경제 특사, 해외 투자 또 해외 경제 협력 담당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갑작스레, 뭐 우리 언론에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겠죠. 베링 해협을 지나는 터널을 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것은 미국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뭐 러시아가 혼자 판다고 됩니까? 예, 야, 절묘하다. 그래서 조금씩 더 많은 걸 보여줬는데, 베링 해협 터널 이야기는 아주 강하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제가 이제 채널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전쟁이 아닌 외교적 협상과 경쟁으로, 경제 경쟁이겠죠. 다국화 시대로 간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중국의 힘을 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 1대1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지금 그전까지는, 이때까지 진영 논리로 막혀있던 그 경계 구간들, 완충 지역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개발이 저해됐던 그 지역들을 뚫어내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고, 양쪽이 중국한테 기회를 주고 미국한테 기회를 준다. 근데 미국이 그 상황에서 최대한 지금 기득권의 혜택을 보려고 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전 세계 경제가 커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썼던 슬라이드인데,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양쪽에서 뭐 티격태격 한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관세 추가로 하고 뭐 100% 관세, 중국이 시비를 걸었죠. 히토류. 그리고 뭐 콩 수입 안 하는 거 미국이 몇 받아치고, 그래서 에이펙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분란이 이렇게 양쪽이 치고받고 하는 것은 그 회담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치킨 게임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양쪽이 배짱을 걸고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 100km로 차를 몰면서 누가 먼저 꺾는 핸들을, 이런 게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중국은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블러핑이고 연막탄이다. 큰 그림으로 가는 일부의 도입부에 불과한 이야기를 시진핑은 이렇게 생각하고 전 세계 언론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트럼프의 블러핑이 통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오늘 나온 이런 이야기다. 한번 더 확인을 해줬고,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얼마나 속으로 놀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링 해협을 통해서 북극 항로뿐만이 아니라
육지로 미국과 러시아,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좀 이따 지도를 하고 같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 그 의미가 더 중차대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시진핑 오늘 혈압 팍 올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자, 그러면 에이펙에서 오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시진핑 궁지로 몰린 거예요. 북한하고는 이 대화를 하고 문제를 지금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할 가능성이 커요. 왜? 예. 지금 베링 해협 지하를 지나는 땅 밑으로 지나는 터널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게 최대로 극대화되려면은 한반도의 길을 중간 기점으로 하는 북극 항로와 한반도 육로가 통해져야 된다. 예, 그래야만 중국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한반도가 뻗쳐서 나간다는 것은 즉 중국이 차단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거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죠. KBS 뉴스, KBS 기사입니다. 푸틴과 헝가리의 오반이 통화를 했다. 부다페스트 미러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통화를 2시간 반 하고 오늘 바로 오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이게 지난번에 알래스카 미팅도 중요하고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지금 중요한 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가 2주 안에 만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러다가 또 뭐 연기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2주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만큼은 높다라고 봐줘요. 왜냐하면은 2주면은 지금 그쪽 시간으로 10월 17일 했거든요. 14일 더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에이펙 경주 에이펙이 10월 31일, 뭐 10월 30일, 11일, 1일 뭐 요 정도잖아요. 그 앞에 뭔가를 한다. 예. 그러면 어제 통화하고 오늘 젤렌스키하고 통화하고 못죠. 그리고 베링해 터널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이런 식으로 에이펙 정상회에서 뭔가를 터뜨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기 KBS 뉴스 내용을 보면은 정상회담을 어제 하기로 합의를 했다. 2주 내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주 에이펙 전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본색을 조금 더 드러냈잖아요.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연다. 이 활로를 열어놓은 다음에 할 것은 아마 예를 들어서 수소 경제랄까, 차세대 원전이랄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하고 AI 부분이 연계가 되면서 엄청난 전 세계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같은 방식으로 패권 구도에서는 중국이 훨씬 유리하다. 전 세계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 약간 뒤처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금방 따라온다. 그러니까 전기차 꼴난다. 그렇지만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말라 죽는다. 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니까. 그래서 관세 논란을 통해서 정신을 얻게 만든 다음에 뒤로 이런 작업을 해왔고 그 작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제 다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딱 있는 것은 경주 에이펙. 왜냐? 북한 문제가 풀려야 되니까. 그게 정점에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은 다 정지 작업이니까. 우크라이나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오늘 토마호크 이야기는 우크라이나를 정확하게 잘랐다는 게 이제는 밀고 땡기고 밀당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확실히 정리를 한다. 전쟁이 끝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남은 기간이 너무 적으니까 11월 1일까지 10월 말까지. 그렇지만 그곳은 이런 스테이지는 끝났다. 이 분야의 블러핑은 더 이상 안 한다. 다른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뭔데? 예, 그거는 에이펙 정상회담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그때 다른 게 생겼어? 우크라이나는 그냥 빠이빠이가 된다. 아예 뭐 전 세계 언론을 탈 생각도 할 수 없다. 예. 자, 오늘 이제 타스 데모 사진입니다. 데모 기사들인데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트럼프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제공 계획이 없어. 이게 거의 속보식으로 다뤄졌거든요. 지금 공식으로 발표한 건 없는데 미국 CNN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다고 돼 있고 그 CNN의 기사를 따와서 지금 러시아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 볼게요. 자, 이건 조금 다른 기사 제목으로 달려있는데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미래에 대한 의견이 달라. 네, 이건 뻔한 내용이죠.
젤렌스키는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줘서 푸틴이 계속 그 유럽으로 진격하려고 할 텐데 그걸 막아서게 해달라, 도움을 달라.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제가 아침에 볼 때하고 저녁에 볼 때하고 기사들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것을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CNN이 소스를 통해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젤렌스키가 백악관을 찾아가서 트럼프와의 미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디렉트 앤 아니스트라고 되어 있죠. 대화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화의 분위기는 상당히 팽팽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간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했다 그러면 그들은 눈높이를 맞지 않아요, 서로. 트럼프가 뭐라고 할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 너는 안 돼,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상당히 긴장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아까 그 내용이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견해가 미국과 젤렌스키가 달랐다. 미국의 판단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다 뭉뚱그려 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가지고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는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푸틴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교감을 했고 미래 부분에서도 결정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준 것 같아요. 지난번 알래스카 미팅, 푸틴하고 트럼프 간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우크라이나를 건너뛰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왜? 젤렌스키가 버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휴전할 수가 없다. 건너뛰자는 그런 큰 합의가 있었고 그 사이 여러 블러핑이 있고 연막탄을 쐈지만 이번에 그걸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뭐냐? 북한하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푸틴하고 트럼프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젤렌스키한테, 우크라이나한테 쌀쌀맞게 이별을 이제 통지한 것인데, 그것은 이번 에이펙에서 북한과의 미팅이 거의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링 해협 터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어요. 새로운 경제적 출구를 찾는다. 네, 그게 이재명이 주식시장 키우겠다. 외국인 투자가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제한 요인을 풀겠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판 담대한 구상이 시행될 거예요. 이걸 북한이 모르고 있다? 아닙니다. 자, 이미 발동이 걸린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한국이 준비하는 게 있고 북한이 준비하는 게 있고 푸틴이 준비하는 게 있고 트럼프가 준비해오는 게 있죠. 잘 해내고 있죠. 자, 가자는 해결을 했고 휴전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통보를 했어요. 더 못 도와준다라고. 휴전하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즉 푸틴과의 합의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알래스카 미팅이었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완전히 배제될 겁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전쟁을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일부러. 예. 채널에서 늘 드려오던 말씀이죠. 젤렌스키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진도를 못 나가게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전 세계적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어제 러시아가 미국한테다가 핵군축, 그냥 핵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군축 제한을 다시 이제 시작하고 말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맞물려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거기는 중국도 편입이 될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럴 거예요. 중국이 노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북한은 계속 핵무장을 하면서 북미 종전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바람은 다 피워놓고 분위기는 다 잡아놓고 아니죠. 거기서 멋지게 기분 좋게 해결하고 이란, 파키스탄 핵 문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쭉 드렸죠. 오늘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외교적 해결을 우선한다. 토마호크 안죠. 이거 뭐 외교적 해결로 우선하겠다는 이야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고 그 이후의 행보도 계속 그걸 보여줬어요. 예, 근데 네가 거부하니까 너는 이제 빼놓고 그냥 가겠다.
우리 나를 좀 헷갈리게 말했지만 나를 좀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북한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전격적으로 접근이 있었고 순수를 좀 바꾸게 됐다. 그 사이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젤렌스키 너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무난히 잘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예. 거기다가 러시아가 몰래 살짝 풀어주잖아요. 자, 중국이 보면 뒤집어질 노릇이잖아요. 베링 해협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들이 연결된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항로까지, 실제 육로 수송까지, 차와 철길. 이건 엄청난 거죠. 예. 자, 이게 그 베링 해협 터널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기사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대통령이 지명한 특사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하는 공동 경제 협력하는 이름이 키릴 드미리에프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러시아와 미국 간의 터널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 논의가 이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러시아 혼자서 말할 사이 아니잖아요. 제가 타스의 쭉 보도 방향성을 쭉 봐왔을 때 절대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닙니다. 이미 논의가 있었던 부분을 터뜨렸다. 트럼프도 당연히 알고 있다. 근데 이번에 처음 들은 것처럼 답을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할 베링해 터널 논의 시작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신구조, 예, 거기가 육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미래가 관계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네, 이거 엄청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볼까요? 이게 옛날 세종도에서 만든, 뭐 언론에서 많이 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북극 항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북극 항로가 나오는데 베링 해협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위로 돌아가면은 네덜란드를 목표로 했을 때 거리는 7,000km 정도 짧아지고 길은 한 10일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고 이 베링 해가 지금 100km라고 해요. 예. 자, 우리도 예전에 뭐 일본하고 대마도를 통해서 터널로 연결한다. 또 우리 제주도를 또 터널로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km를 뚫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 저걸 보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저쪽 알래스카 말고 옆에는 이제 캐나다긴 하죠. 저기는 저 북극해 지역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저기는 주로 그걸로 사용되고 있죠. 저 미국이 얼마 전에 그린란드에 욕심내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네. 저기는 ICBM을 쏘게 되면은 대륙간 탄도탄을 쏘게 되면은 저 북극을 건너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ICBM보다 북한의 ICBM이 사정거리가 더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북쪽으로 북극해를 지나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저게 제일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극해 연안에 있는 지역에서 발사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거기보다 훨씬 남쪽에서 쏴야 돼요. 그래서 사거리가 더 길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저기를 소통로로 쓸 수 있게 됐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북서항로로 해서 미국의 동해안까지도 바로 갈 수 있다. 이건 대박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것을 만약 캐나다 총리가 이 소식을 접했다 하면은 얼굴에 얼마나 화색이 돌았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캐나다 총리도 미국하고의 관세 그것 때문에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북서항로도 된다면 베링해가 통과가 되면 북서항로가 왜 안 살아나겠습니까? 다 살아나죠. 육로로도 연결시킨다잖아요. 알래스카까지 가는데 미국이 알래스카 뿐입니까? 알래스카에서 육로로 미국 본토랑 연결이 되려면 캐나다를 당연히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 북서항로의 혜택을 보는 것도 캐나다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혜택을 캐나다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캐나다는 그냥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러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중국한테 미국 합의가 됐다. 너희들도 이 루트를 사용하면은 너희한테 당연히 오픈돼 있다. 중국도 북미로 가는 수출 물량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 다른 모든 미국의 계획하에 제가 간간히 언급드리는 그런 무역 루트에 당연히 러시아와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국 웰컴. 하지만 주도권은 중국이 쥐지 못한다. 왜? 판을 그들이 깔았으니까 달러로. 이거가 저는 유택의 자본들이 한테 소식이 전해졌다고 봅니다. 조금 빨리. 그래서 그들이 잠잠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가자 휴전을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로 왜 유택의 자본이지만 유택의 자본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자본이거든요. 돈을 불려준다 달러로. 달러에서 도망갈 이유도 없다. 그러면 중국 말고 이 아이디어는 훨씬 낫네. 이 새로운 루트가 달러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미국에 갈 때도 이 길로 아마 가게 되고 육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기존의 유라시아 망 더하기 아메리카 망까지 동시에 연결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멕시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멕시코랑 사이 안 좋거든요, 미국이랑. 그 다음에 중미 국가들, 남미 국가들, 그들도 육로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육로 운송뿐만이 아니라 해상 운송도 저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내려가는 북서 항로에 영향을 받으면은, 를 활용하게 되면은 용이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판의 핵심은,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저 베링해 터널이 활성화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가 돼야 돼요.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도 해소가 돼야 되지만,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도 해소가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이, 북극 항로도 살아야 되고, 한반도로 가는, 지금 오늘 육로, 베링해 터널의 육로 이야기 있잖아요. 한반도를 지나서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육로하고 저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쪽 지선이 빠져가지고 만주로 가서 중국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핵심은 어디냐? 예, 한국에서 올라가는 그 선이죠. 왜? 한국과 북한이 차세대 기술 표준의 대량 생산 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 교류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쪽으로 오고 싶어 하죠. 북경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동경은 끝났어요. 여기서 섬에서 극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은 이제 섬나라가 완전히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해양 통로로, 육상 통로로. 자, 이런 것들이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형 항공기, 중형 민항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촉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런 게 활성화되면 중국도 당연히 혜택을 보죠. 혜택을 보는데 성장하는 상대적 파이는 적다. 한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중국은 힘들어진다. 그게 트럼프와 푸틴이 원하는 바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를 지나가고 싶니? 어디에 머물러서 긴 항로를 가다가 어디에 물건을 재고 쇼핑을 하고 싶니? 어디에 서고 싶니? 상해에 서고 싶니? 천지낭에 서고 싶니? 후쿠오카에 쉬고 싶니? 도쿄에 쉬고 싶니? 아니면 부산이나 서울에 쉬고 싶니? 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해양 물류의 거점, 육상 물류의 거점이 둘 다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거기서 다 배제됐어요. 그래서 20화가 꼴이 내린 겁니다. 왜? 여기서라도 국물이라도 얻어 마시려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중국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죠. 좀 그런 그림을 확 그려준 거예요. 저만 해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번져서 해보게 되잖아요. 자, 베링 해협 지하로, 자, 아까 이제 특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km 정도. 이 이야기는 나온 지가 됐을 겁니다. 제법 내부적으로. 그리고 공사기간 한 8년, 비용은 한 80억 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조, 11조. 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돈 몇 조씩 드는 거 이런 거 아실 겁니다. 뭐 100km, 200km 건설하는데. 자, 젤렌스키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당연히 어제 푸틴한테 들었겠죠. 아니면 그 전부터 들어왔거나. 그 전부터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백악관 내부는 알고 있다고 봐야죠.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한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고, 러시아와 화해하는 것은 쉽지만 북한과 화해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것까지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큰 그림이 다 이제 맞춰졌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와의만의 관계 개선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왔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너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중요 거점이, 육상 거점, 해상 거점이 살아야 된다. 거기 살기 위해서는 남북한 소통이 돼야 된다. 거기서 오는 큰 정치적 메시지, 경제적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트럼프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스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젤렌스키 만나는 자리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뭐 젤렌스키 물 먹이는 것이죠. 자, 이걸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이 기사를 전달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보도 방향과는 전혀 딴판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엮어내려고 할지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추가했어요. 자, 베링 해협 터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반도 북미 종전선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구분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와만의 관계 개선이라면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다. 왜? 이쪽 지역의 핵심 무역 거점 한국이다. 러시아 쪽 인구도 없어요. 저 추운 데고. 이건 연결 통로로에서 의미가 있어요. 어느 거점에서 거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혜택은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일단 지하 자원이고,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소통이 되게 되면 초록선을 제가 그은 겁니다. 육로가 저리 가죠. 유라시아로 횡단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유럽으로 가고, 저렇게 되면은 몽골이 살고, 가운데 있는 그 CIS 국가들, 스탄 국가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런 데가 또 살겠죠.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건데, 저쪽 보시면은 코카사스 산맥 쪽으로 해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얼마 전에 이제 화해시켰잖아요. 여기 트럼프가. 예. 그리고 아제르바이잔하고도 얼마 전에 또 관계 개선한다고 러시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가자 지구예요. 수에즈 운하 있죠.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네타냐후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여기 무조건 맞춰서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네타냐후의 운명도 이미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고, 또 이쪽으로도 되면은 이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밑에가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뭐 좌회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인도 쪽으로 꺾으면은 저기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사통팔달이거든요.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CIS 국가랑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 유라시아 횡단철도, 횡단 루트랑 또 중간에서 올라가게 돼요. 자, 이것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양 수통로는 이미 이제 북극 항로 얘기는 잘 아시는 거고, 베링해를 통해서 저게 미국 대륙까지 넘어간다.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러면 최소한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화들짝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호주는 이 노선에 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호주가 탈 수 있는 부분은 북극 항로 이쪽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트럼프하고 푸틴이 짜는 그림이고,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너희도 여기 손잡고 들어와. 그 말은 그들이 시도했던 1대1로,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1대1로는 다 끝난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손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아니고. 이게 그림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로 표준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생산기지, 한반도다. 달러로. 또 그들이 주도하는 달러로 돌아가는 무역망을 통해서 간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대체제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진영 논리가 붕괴된다. 새로운 외교판이 짜지게 되고 새로운 규칙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이거 엄청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베링해요? 뭐 그래서 말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한다? 아니잖아요.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연결하는 거 뭔 의미가 있나? 둘이 그렇게 많이 무역을 하나 저렇게? 러시아 인구는 대부분 저기 서부 쪽에 다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점하고 연결된다는 전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베링해협 터널이 된다, 제대로 되려면 그거 한국밖에 없어요. 즉 일본도 한국으로 와서 육지로 갈 건 저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굳이 미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미뿐만 아니죠. 캐나다죠. 알래스카하고 뭐 시베리아가 뭐 짜다리 뭘 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럼 당연히 캐나다고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본토로 간다. 그다음 중미까지 내려간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국까지 저기 시베리아 쪽 같은 경우는 한국까지 내려간다. 우리는 북극항로 이 거품을 몰면서 준비하고 있다. 중국 너희도 올라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육상으로 갈 건 육상으로, 해상으로 갈 건 해상으로 갈까? 전 세계의 돈과 인재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주 여건으로. 생산 기지가 거기 있고 가격도 착하고. 자, 북한에는 강력한 근로 의욕을 가진 수준 높은, 그렇지만 비용은 저렴한 인력이 수천만 명이 대기 중입니다. 예. 자, 인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예가 드문 급속한 발전을 한반도에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로가 다 소통이 되면 이 자체가 경제가 커지는 거예요. 죽어 있던 적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맞지요?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살게 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이나 중앙아시아, 호주 이런 데가 새로운 돈을 전 세계 시장에다가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림이 이제는 거의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저도 오늘 베링해협 터널 이야기를 듣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없는 극비의 이야기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북극 항로 이야기를 왜 초장부터 꺼내고 들어왔느냐, 이번 정부가. 이 계획은 오래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베링의 터널 이야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거는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이유가 없다. 예. 이거는 주요 거점과 연결돼야 된다. 그것은 한국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다. 중국이 아니라. 사통팔달의 핵심은 한국이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빵빠레를 불러일으키면서 실제적으로도 중국보다 더 싼 생산비로, 더 고품질로 해낸다. 한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고 자본들이 거기 투자를 하게 돼 있다. 달러로. 미국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다른 나라들한테는 전 세계는 다 던지는 거죠. 어떤 카드가 더 낫니? 어디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베링해협 터널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 예, 다 비밀을 다 노출시킨 것이다. 그 베링해협 터널이 말이 되려면 이런 구도가 그려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도 동의한다.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한다. 계속. 많은 새로운 강자, 한국을 포함한 강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용인해야만 된다. 그게 다극화 세상이고 푸틴이 미국을 설득한 방식이다. 지금같이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연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전 세계는 혼란이다. 또다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그걸 돌아갈 수 있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 근데 대중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트럼프의 시기에 동표 때와 블러핑이 있었다. 연막탄과. 이제는 그것을 카드를 깠다. 이것을 임박했다. 네, 그렇게 본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